제천시 박달재놈의 백운사는 최성범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아온 얘기를 잠깐 읽겠습니다. 1940년 경진년 음력 4월 5일생 현재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남이 보기에는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으나 너무나 허무하여 70을 맞이하며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려고 한다. 일제 말 아버지는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가서 탄광 생활을 하고 계시던 차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돌아오시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가진 것은 어쩌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근면하신 관계로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1947년 늦은 가을 나는 오천 당숙에게로 양자의 이름으로 원주 봉산동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서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잘 살라고 하시며 집으로 오시고 나는 그때부터 양자라는 명목 아래 원주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 양아버지께서는 시내에서 종묘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웃에 결혼한 누나 둘이 살았으며 집에는 양어머니와 머슴과 내가 살고 있었다. 양아버지는 나를 무척 귀엽게 대하셨으나 작은 누나와 양어머니는 나를 무척이나 미워하셨다. 나중에 생각하니 재산에 큰 관심이 있는데 불청객으로 양자로 맞이하니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눈치 보며 주는 대로 먹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원주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여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나 학교 다녀오면 양어머니는 바구니 하나를 주시고 쑥을 뜯어오라고 하셨다. 나는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뜯어갔으나 칭찬은커녕 그것이 쑥밥이 되어 나에게 돌아와 늘 그렇게 먹고 눈물을 흘리며 살다 보니 1949년 가을이 돌아왔다. 2년 동안 눈칫밥 먹고 살다 보니 나이는 9살인데 부모님께로 돌아와 사랑받고 살고 싶어서 도망을 오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 기차를 타고 신림까지 오는 차비가 문제였다. 그리하여 이웃에 있는 같은 학교 5학년에 다니는 이한호 형네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형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면 도망을 가려고 하느냐 하시며 혼자서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차비가 걱정을 말라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아무 때나 오면 주겠다고 하셔서 나는 희망을 갖고 토요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후 기차로 오기로 결심하고 있던 차 토요일이 돌아와 아침을 먹고 형네 집에 가서 오늘 가겠다고 하였더니 차비도 주시고 가다가 먹으라고 감자도 싸서 주셔서 그것을 받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꼭 성공하여 잘 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그날 공부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실리면서 나리니 이미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이때 저 고개를 넘지 못하면 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하는 고아가 된다고 생각하니 죽어도 가다가 죽어야 된다고 굳게 마음먹고 울면서 걷다 보니 10시경에 집에 도착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 고개가 충북과 강원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운학에 있는 구럭재로 말함. 부모님은 반가우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나뿐인 손자를 양자분에 고생시켰다고 싸우셨다. 지금 생각하니 어린 나이에 도망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으며 간혹 운전을 하고 고개를 넘을 때 잠시 쉬어 옛일을 생각하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이
어려운 것이 그때부터 나는 생각을 하였다. 50년 6월 25일 사변이 지나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가족이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았을 때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가셨다가 양복 입고 오는 사람을 먼저 하여 주셔서 점심도 못 잡수고 오후에 집에 오시게 되었다. 저녁 식사 후 동생들과 식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학교에 신닿는 대로 보내줄 테니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하여 잘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10년간을 자취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가정의 제일 어린이 할머니께서는 내가 집에 와서 인사를 절로 표현할 때인데 바로 앉으셨다가 일어나 보면 돌아 앉아 계시곤 하였다. 하나뿐인 손자가 결혼하기를 바라셨다. 나는 할머니께 효도하기로 생각하고 할머니만 좋으면 결혼하겠다고 하였다.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할머니와 같이 선을 보러 할머니가 하셨어. 나도 승낙하여 12월에 결혼을 하였다. 대례청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집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끝까지 잘 살까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서 첫날 밤을 맞이하고 이 말을 아내의 걱정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웃으며 절대로 우리 헤어지지 않을 테니 굳세게 잘 살자고 약속하였다. 대학 졸업을 마치고 64년 8월 초가 되었는데 면사무소에서 병사 업무를 보는 분이 왔는데 아버지께 아들 군대 입대하게 되었다면서 영장을 주고 가셨다. 64년 8월 13일 오후 2시까지 충주기차역 광장에 모여 논산 연무대로 가서 2일 정도 모든 과정을 마치고 30년대 1중대에 배속을 받아 군복무에 보직을 받아 중대 2종계 열심히 근무하였다. 근무하던 우리나라 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여하였다는 해서 나도 가기 위해서 맹호부대 3진으로 귀국하는 부대와 교체되어 화천 오음리에서 1개월 교육을 받고 파병되었다. 월남에서 13개월 근무하다가 제대를 명을 받고 67년 11월 4일에 제대하였음. 1969년 교사 양성소가 생기어 춘천교대에서 교육을 받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69년 8월 23일 받아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 영월교육청 소속 송치국민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0년 2월 23일 제천 동명초등학교를 학교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고생 많이 한 아내가 5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해가서는 6년간 보호하다가 4년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와 같이 손자를 키운 손자가 늘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고 꼭 할머니한테 다녀오라고 해서 가끔 다녀오고 합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눈물만 나고, 그런데 아들보다는 그 키운 손자가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손자는 지금 ROTC 교육장교 포병일에서 화천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딸내미가 매일 출근하면서 이 시간까지 7, 8년간을 전화를 까박까박 해주는 게 아주
참 귀엽고 고맙습니다. 딸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